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총강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밖은 엄청 따뜻한데 안이 더 추워, 안이. 그래서 안에는 히터를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에 뭘 했어요? 이거 했잖아요. 음과 양의 상호작용 중에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첫 시간은 혹은 호용을 했고 그 저번 시간엔 짧게 대립제약을 끝냈죠.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2개. 그래서 오늘은 요 상호 전화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요것도 약간 짧게 끝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보시면은 상호 전화입니다. 전화. 보시면은 일단 한자를 보면 요게 뭐냐면 거기에 쓰이거든요. 전환되다. 뭔가 전환되다. 전환되다. 전이 되다 있잖아요. 이때 전이거든. 그럼 이건 뭡니까? 화? 변화에 쓰이죠. 변화.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변과 화의 차이가 있죠. 단어 의미상의 차이가. 이거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는 뭡니까? 상호 전화니까 음과 양이 서로를 향해서 뭐 전환된다 이거지. 방향성이 바뀐다 이거야. 아시겠죠?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앞에서 말했듯이 음과 양은 어떻게 하죠? 서로 대립제약하죠. 대립제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상태에 빠질 수 있죠? 일시적 부조화 상태에 빠질 수 있지. 왜? 양이 음을 눌러버리면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양이 우위 상태에 있고 음이 열세 상태에 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부조화 상태에 빠지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부조화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에 선 세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반대 한번 열세가 되어버린 세력은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요새 대한민국이 이게 상당히 심해졌죠. 어떻게 보면 뭔가 정상적인 노력이나 이런 걸로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뒤엎을 확률이 거의 없어졌죠. 사다리가 거의 이제는 걷어차버린 그런 형국이 돼버렸죠. 이게 참 조금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어 버리지. 그래서 한번 우위에 있는 거는 계속 반대 세력을 압박하면서 계속 그 우세가 강해지고 한번 열세에 놓여버리면 이거를 회복할 수 없이 계속 열세에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듯 보이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신이 있죠. 신이 중심 회귀성을 부여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점점점 계속 강하게 우세를 점할 것 같지만 결국 이 증가폭은 한계가 있고 얘도 이 열세의 어떤 증가폭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 증가폭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세가 정점에 도달한 성향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되면서 역으로 열세가 정점에 도달한 성향은 다시 힘을 회복하게 되는 거지. 이게 신이 부여하는 중심 회귀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즉 뭔가 계속 성장만 할 수도 없고 뭔가는 계속 감소만 할 수도 없는 거야. 결국 성장에는 끝이 있고 감소되는 상황에도 끝이 있으니 요 2개는 신이 부여하는 중심 회귀성에 의해서 요 2가지가 가능하다 이거지. 즉 만약에 이 중심 회귀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가서 결국 이런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돼서 결국 이 존재는 어떻게 돼요? 소멸되어 버리겠지. 모든 존재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들쑥날쑥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즉 이처럼 음과 양 각각의 극단이 존재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음양 각각의 영향력 간 격차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방향성 전환 현상이 있거든요. 이거를 음양의 상호 전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해야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거지. 음이 있으면 양이 한번 우위에 있었어. 그럼 점점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계속 여기까지 증가하는데 여기가 한계의 극단에 도달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7, 3, 6, 4 결국은 어떻게 돼?
중앙으로 가서 결국 여기서 역전이 되겠지. 즉 여기서 방향성이 턴 되잖아요. 양은 어떻게 돼요? 계속 성장만 하다가 드디어 감소가 된 거야. 음은 어떻게 돼? 계속 밀리다가 드디어 반격을 시작하는 거지. 지금 요 시점을 상호 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아, 이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더니 버튼으로 지우개가 안 먹히네요. 다시 설정을 해 놔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점심을 안 먹고 하면서 목이 좀 잠기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이해 양해를 바랍니다. 이런 자주 등장하는 문장들이죠. 양이 중첩되다 보면 결국은 뭐? 음의 변화가, 반드시 음의 변화가, 음이 중첩되다 보면 양의 변화가 등장하게 되니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한 찬 기운이 계속 중첩되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는 열한 기운이, 열한 기운이 중첩되다 보면 결국 찬 기운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건 약간 극단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지. 한이 극단에 이르면 열이 생하고 열이 극단에 이르면 한이 생한다. 이건 다 요 내용이에요. 즉 양의 변화가 중첩되다 보면 반드시 뭐? 음의 변화가 발생하고 음의 변화가 누적되다 보면 반드시 양의 변화가 새로 등장하게 되니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한열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볼 때 한이 중첩되어서 극에 이르면은 열이, 역으로 열이 중첩되어서 극에 이르면은 한이 생성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요 네 글자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죠. 물극 필반. 뭐 만물의 변화가 극에 이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전된다. 즉 상대적 방향성의 변화가 다시 힘을 내면서 나타난다. 이 물극 필반이라는 요 문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거나 요렇게 뭔가 방향성이 턴하는 듯한 뉘앙스의 문장들이 나오면 이건 다 뭐다? 음양의 상호 전화를 표현해주는 문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아까 이 상호 전화의 화는 뭐라고 했어요? 변화의 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변을 안 쓰고 화를 썼느냐? 상호 전변이 아니고 상호 전화를 썼느냐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할게요. 화랑 변은 이렇게 나뉩니다. 즉 새로운 유형의 사물이 생성되는 뭔가 방향성이 턴하는 과정이 있어. 이런 바뀜 과정을 화. 그 다음에 한 사물의 움직임이 극에 이르기까지의 방향성 무전환 과정. 즉 방향성은 유지되는데 뭔가 변화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를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량의 상호 전환, 이 전환은 뭐예요? 방향성이 서로 극단적인 애들끼리 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전환을 의미하는 용어인 화가 조금 더 적합하다 이거지. 이거 오행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거예요. 목은 뭡니까? 일방적 발산성이죠. 근데 이 방향성은 유지되는데 뭐 약간 이게 힘이 조금 떨어지면서 전방위적으로 발산되는 게 뭐라고 했죠? 이게 화죠. 즉 목에서 화로 가는 요런 거는 다 변이야, 변. 방향성은 유지가 되거든. 그죠? 근데 이렇게 방향성이 전환되면서 이렇게 뭐랄까 힘이 떨어지면서 결국엔 방향성 자체가 뭐 일방적 수렴성으로 바뀌죠. 금이죠. 일방적 수렴성으로 바뀌는 요 과정. 요건 뭡니까? 이게 화인 거야. 방향성 자체가 바뀌거든. 그럼 이 일방적 수렴성이 뭐 전방위적 수렴성으로 또 바뀌겠죠. 이건 뭡니까? 장이니까 수죠. 즉 금에서 수로 가는 요거는 뭐예요? 요건 다시 변이지. 왜? 방향성은 안 바뀌거든. 근데 이렇게 전방위적 수렴성에서 일방적 발산성으로 바뀌는 여긴 또 뭐예요? 여기도 화겠지. 그죠? 그래서 오행적으로는 화에서 금으로 갈 때도 화고 수에서 목으로 갈 때도 화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변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럴 때 화랑 금 사이, 수랑 목 사이에 적용하는 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니까 변과 화의 차이점을.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요것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보시면은
음량 상호전화가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변화의 무한 지속성으로 이어져. 왜? 저번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하나가 계속 성장하고 하나가 계속 감소하다 보면 이 존재는 어떻게 돼? 얘네가 각각 격리되어 버리면서 결국 이 존재는 소멸되어 버리거든. 근데 얘가 결국 성장하다가 다시 감소되고 얘는 계속 쭉쭉쭉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이게 뭐예요? 사인 곡선이잖아. 이게 중심회귀성이 보장된 변화가 유지되면은 이 존재는 결국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영속성을 지닌다 이거지. 지금 그 말이에요. 즉, 이 상호 전화됨으로써 변화가 무한히 지속될 수 있는 거야. 이 변화의 무한 지속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구를 한번 보면은 이거는 단어를 봐야 돼요. 일단은 단어가 중요하죠. 요거. 이거 기대다, 의지하다 할 때 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요 자체보다는 요 단어 자체가 중요해. 요 두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자체가 중요한데 의복이잖아. 이건 아예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와 복, 이렇게 있잖아요. 화와 복은 서로 인연이 돼서 하나가 일어나고 하나는 가라앉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일어나고 가라앉는 거를 반복한다 이거지. 이거 뭡니까? 사자성어. 세옹지마잖아요. 세옹지마 아시죠? 변방노인의 수컷 말이 하루는 도망가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냐 하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좋은 일도 있겠지 해서 나중에 보니까 얘가 암컷 말을 데리고 왔잖아. 말이 2마리가 됐잖아. 다들 좋겠다 하니까 이걸로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아냐고 이 할아버지가 뭔가 좀 인생에 대해서 달관한 그런 멘트를 날리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잖아. 또 언럭키한 상황이 발생한 거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또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냐 너무 안 됐다 하니까 이게 또 좋은 상황이 벌어질지 누가 아냐. 근데 변방이잖아, 변방. 새가 변방이잖아요. 변방에서 뭐야? 항상 오랑캐들이 침공하잖아. 전쟁이 벌어진 거지. 전쟁이 벌어져서 전투 가능한 젊은 인원들은 다 끌려갔는데 이 다리 부러진 애는 안 끌려간 거야. 또 럭키한 상황이 된 거지. 한번 짚어드렸어요. 어쨌든 의복이라는 건 결국 세옹지마인 거야. 결국 화와 복이 서로 인연이 되면서 지금 딱 전형적인 요 사례죠. 서로 인연이 되면서 일어나고 가라앉는 거를 의복이라고 2글자로 표현한 거지. 4글자로 뭐예요? 세옹지마지. 아시겠죠?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요거 그치다 이 멈추다 그치다 이.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죠. 성패, 성공과 실패가 즉 화와 복과 화가 의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얽히고 설키며 서로 인연이 되며 일어나고 가라앉는 현상, 즉 성패, 의복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이런 현상은 어쨌든 성과 패도 음과 양처럼 뭐예요? 상대적 경향성이잖아. 즉 성과 패라는 상대적 경향성 간의 상호 소장 과정을 통한 동적 조화 속에 가능하게 되니. 아시겠죠? 아까 이거 사인 곡선. 이와 같은 상호 전화성에 기반을 둔 동적 조화는 뭐예요? 계속 동하면서 그치지 않는 게 동의분리, 그치지 않는 어떤 변화를 만들게 하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끊임없는 주기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이거 상호 전화되잖아요. 이 세옹지마에 의해서도 한번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상호 전화되잖아. 화와 복이라는 음과 양과 같은 상대적 경향성. 그래서 이거는 요 문장은 요약하면 뭐다?
성공과 실패는 서로 인연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런 동적 조화가 결국은 끊임없는 주기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죠. 뭐. 어렵진 않죠. 그래서 문장마다 뭔가 상대적으로 보이는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성과 패. 이 위의 경우는 뭐예요? 양광음, 대놓고 양광음이 나오거나 한열이 나오거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뭔가 얘네가 방향성이 전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음량의 뭐 상호 전환을 나타내는 문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세옹지마나 이런 위복같이 한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한번 좋은 일이 꼭 일어날 거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뭐 이렇게 자기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도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뭐 여기서 또 재미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물론 이렇게 일어나긴 하는데 이번 생이 시궁창이야. 이번 생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이 시궁창이야. 그러니까 언젠간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화와 복이 어떻게 상호 전환되니까. 근데 이 복이 이번 생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잔인한 팩트예요, 이거는. 그죠? 심지어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아무도 알 수 없죠. 저는 불교 성향이기 해서 윤회를 믿긴 하는데 만약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번 생으로 끝이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스토리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음양 상호전화의 병리적 사례를 볼게요. 이걸 마지막으로 끝낼 건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폐가 11사기에 침범당하면 어떻게 돼요? 초반에는 열이 막 폐를 말릴 거 아니야. 그래서 실열증 계열의 증상들이 나타나거든. 뭡니까? 열이 많이 나면서 얼굴도 시뻘개지고 맥도 막 열성 맥이 있거든요. 막 삭하면서 유력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열사가 계속 오래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체내의 전기마저 손상시키거든. 그러면 초기를 떠나서 후기에는 어떻게 돼? 초기에는 이런 실열증이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찬 계열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 뭐 사지가 좀 손발이 싸늘하거나 얼굴이 오히려 빨갰었는데 오히려 기력이 쇠하면서 창백해지거나 맥이 좀 빠르지만 힘은 있었는데 맥이 너무 미세해서 끊어질 것 같은 맥. 이거 뭐예요? 완전 정반대되는 양상이죠. 즉 열적 증상들이 극단에 이르니까 결국 어떻게 돼? 턴해서 음적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즉 이러한 전변 과정이 전형적인 음양 상호전화의 병리적 사례에 해당이 되겠죠. 쉽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음양 상호전화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음양 소장평형,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 어떻게 삼음삼명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다룰 건데 사인 곡선을 이용해서 삼음삼명을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요 개념을.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뭐 음과 양의 상호작용의 4가지 과정, 4가지 단계를 정리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음양론의 활용 파트를 넘어가서 여기서 아마 음양론이 끝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